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운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에 다시 러시아가 신무기를 투입했다는 소식. 이게 오신트 소식통들로부터 사진이 찍혔고 대규모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어떤 신무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보겠고요. 자, 인도네시아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사이로 가고 있는데 KF-X 공동 개발 중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산 협력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믿어도 될 것이냐. 오늘도 또 하나 인도네시아 관련한 황당한 열받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2021년이 끝나는 날 말씀드리고 또 2022년이 시작되는 날 또 말씀드리고 음력으로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규모 기갑 전력을 배치한 러시아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북서부 국경의 벨라루스에 최신형 구축 전차를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벨라루스 한 마을에 대규모 기갑 장비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최신 구축 전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월 30일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남부 고멜역으로 들어온 화물열차에 다량의 러시아군 기갑 차량들이 실려 있었으며 여기에는 BMP-3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조한 신형 구축 전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9P162 코넷T로 명명한 이 시스템은 BMP-3를 개조해 만든 대전차 미사일 캐리어인데요. 차장과 조종수 단 2명만 탑승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과 표적 획득 장치를 이용해 2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대전차 구축 차량입니다. 이 구축 차량은 외부에 2발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갖추고 있고 내부 자동 장전 장치에 12발의 예비탄, 장전장치 외부 탄약고에 4발 등 총 18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기본형 5km, 개량형 10km의 사거리, 14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탄두를 바꿔 기화 탄두나 고폭 탄두로 벙커와 건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이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동부는 물론 서부 국경 지역에서도 대규모 전차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대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무기인데요. 이게 그냥 BMP-3 차체입니다. BMP-3 차체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하나 불룩 솟아 있는데 이게 바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2발을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2발을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북부가 벨라루스 아니겠습니까? 그 벨라루스 지역의 기차역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기갑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실카라고 하는 23mm 자주 대공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납작한 장비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구축 전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나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코넷 대전차 미사일 연장 발사기 여기에 예비탄까지 해서 총 1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발사하는 2발을 동시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포의 최대 사거리가 주로 한 5km 되죠.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한 2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5km 밖에서 때리면 전차포탄이 못 날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 대단히 무섭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북부 지역에 가져간다. 북부 지역은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하고 너무나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 1월 중순 현재의 전황 배치도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키예프, 수도죠. 여기 이제 있는데 이 북부 지역은 벨라루스예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에 4개의 대대를 배치를 했고
우리는 한 개 대대에 한 400에서 450명 되는데 러시아 대대는 한 개 대대에서 700에서 900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 지역 여기가 이제 주공 지역인데 여기에 8개 대대 그리고 15개 대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 이 대부분이 지금 기갑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정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대전 최대의 전투가 벌어졌던 또 그것도 기갑전이 벌어졌던 독일과 소련이 했던 쿠르스크 전투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쿠르스크 전투로 세계 최대의 기갑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21세기 최대의 기갑전을 다시 또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실제로는 분쟁 지역인데 도네츠크 반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반군이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여기에서 분쟁을 빌미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크림반도에서 12개 대대를 준비를 해서 이 오데사가 이 우크라이나 최대의 전략 항구입니다. 이걸 아마 점령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 사방에서 그냥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러시아. 여기 보시면 한 50개 대대 그리고 50개 대대는 예비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병력은 7만에서 9만 4천. 어떤 기록은 8만 천에서 10만 정도, 탱크는 1200대, 그리고 포는 1600문, 그리고 항공기는 330대, 헬리콥터 240대, 함정 75척, 잠수함 6척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여기에 뭐 영국이 파병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이거 뭐 말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중고 헬멧 5,000개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약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과의 KFX 공동개발 계약 분담금 1조 2천억 원과 잠수함 추가 구매 계약금도 낼 돈이 없는 인도네시아가 무려 1,250억 달러, 한화 157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육해 공군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고 싶으면 밀린 돈부터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어주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20년간 1,250억 달러의 무기 구매 예산을 집행해 첨단 무기를 도입할 것이며 향후 24개월 내에 50척의 군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1월 27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최근 위도도 대통령과 의회가 해군을 포함한 군 방위장비 조달에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자원을 제공했다라며 알라의 뜻대로 인도네시아 군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강해질 것이며 특히 인도네시아 해군은 바다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산 함정을 비롯해 다양한 군함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형 군함을 처분하고 신형 전투함들을 도입해 향후 24개월 내에 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회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이 말한 전투함에는 영국과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기로 합의한 에로헤드 140평 호위함 2척, 이탈리아에서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기로 한 프림급 호위함 6척, 이탈리아 해군 퇴역 마에스트랄레급 호위함 개조 호위함의 2척, 한국에서 도입하는 퇴역 포항급 현대화 버전 3척과 현재 독일과 협상 중인 신형 잠수함 다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수비안토 장관의 주도하에 세계 각국과 그야말로 계약을 남발하는 수준으로 신형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채를 찍어서라도 조 단위로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야 마는 나라. 그럴 돈이 있다면 밀린 KFX 분담금 8천억 원부터 내고 일방적으로 엎어버린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계약 위약금부터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정치권들, 우리 최고 수뇌부가 도대체 인도네시아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신뢰가 없는 짓을 하는데도 뭐 재협상 해줘라, 그리고 또 뭐 이자 깎아줘라, 또 기술 더 줘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F-15EX도 하겠다, 라팔도 하겠다, 영국제 에로헤드 호위함 3,000에서 4,000톤급 괜찮은 겁니다. 31형 그거 사겠다. 또 이탈리아 프림급 이거 8천억 원짜리예요. 이거 6척 사겠다. 뭐 계약까지 다 하고 있고 잠수함 또 막 12척이나 사겠다.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호구 같은 한국
돈은 주지 않는다. 왜? 안 줘도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와서 중고 초기함 갖다 주면서 잘 사용하십시오. 굽신굽신. 이러는 나라니 뭐 한국에게 신경 쓰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들 돈 안 줘. 석유 받아가 석유. 고무 받아가 고무. 그래도 아유 그거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뭐 한국이 중요하겠냐 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 정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나라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받을 돈 확실하게 받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